68세 정순자 할머니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40년 동안 모아둔 온갖 물건들이 가득한 장롱이었죠. 수십 년 된 옷가지들과 낡은 이불들 사이에서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노랗게 빛바랜 편지 봉투. 그 위에는 익숙한 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 글씨였거든요.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무려 50년 전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자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탓에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도 조금 흐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시는데 어쩔 수 없나 보구나. 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그 소중한 것도 잘 부탁해. 편지를 읽는 순자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0살 때 만났던 민호, 그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인한 이별까지.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만나고 싶어. 순자는 이 문장을 읽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미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순자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접어서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서둘러 숨기려 했지만 며느리 미정이 우연히 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편지세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당황하며 그냥 옛날 물건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순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죠. 어머님 혹시 울으셨어요? 눈이 빨간데 괜찮으세요? 미정의 세심한 관찰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먼지 때문에 그래. 순자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편지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민호라는 이름과 사랑한다는 단어들을 흘끗 팠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미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본 우리 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미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정은 조심스럽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옛날 편지를 보고 계시던데 혹시 중요한 거였나요? 미정의 말에 순자의 아들인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편지요? 준석의 질문에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라는 분의 편지 같았는데요. 이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준석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며 당황했고 대학생인 딸 다은도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순자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석은 엄마 설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편지를 주고받으신 건 아니죠?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20살의 순자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그런 순자에게 민호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던 민호는 순자의 집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고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민호의 집안은 그런대로 넉넉한 편이었고
부모님은 아들이 가난한 집 딸과 사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순자의 부모님 역시 딸이 분수에 맞지 않게 꿈을 꾸고 있다며 반대했죠. 젊은 연인들은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만나기를 계속했습니다. 순자는 민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는 순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가난한 형편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21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민호는 책임지겠다며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양쪽 부모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민호의 부모님은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고 결혼하겠다고 하자 크게 화를 내며 서울로 전학을 보내버렸습니다. 순자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요.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끌려가면서도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신한 딸을 둔 순자의 부모님은 체면상 견딜 수 없다며 순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순자는 홀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매우 차가웠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새끼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라며 울먹이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순자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몇 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순자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 아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50년 전의 기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오후 순자에게 정체 모를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 할머니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일까요? 당신이 누구세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순자가 다시 물었지만 남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에 50년 전 민호의 편지를 발견한 상황에서 이런 전화가 걸려오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어요. 혹시 이 남자가 민호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일까요? 저 혹시 민호 씨와 아시는 분인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민호와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시내중앙공원 연못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남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민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가족들에게 내일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순자는 그냥 병원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석은 뭔가 수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정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순자는 밤새 뒤척이며 내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50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민호와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자 며느리와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준석이 물었고 순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준석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편지와 관련된 일인가요? 어제 전화 온 것도 그것 때문이죠? 순자는 당황했지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와서 옛날 사람을 찾으면 뭐 하세요?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하세요?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 일만은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비밀을 이제라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대학생인 손녀 다은이 할머니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할머니 꼭 찾아보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다은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은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잖아. 하지만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야말로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가족 간의 세대 차이와 감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순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게.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석과 미정은 순자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은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시게 해드려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실 거예요. 다은의 만류에 두 사람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에 도착한 순자는 연못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이때 휠체어를 탄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첫사랑 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은이 할머니가 걱정되어 몰래 따라 나서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낯선 할아버지와 만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민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해.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50년의 세월만큼이나 거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그래.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두 사람은 50년 만의 재회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몸이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야. 시간이 많지 않대.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또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인가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하게 너를 만나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줘. 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함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할 자격이 없어. 왜? 너도 그 아이의 아버지잖아. 순자가 따져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순자야.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단 말이야. 민호는 자신이 서울로 올라간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끌려가서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갔고 그 후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평생 순자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마음은 항상 너와 우리 아이에게 가 있었거든. 민호의 고백에 순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순자는 몰래 민호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어요. 관 앞에 서서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 후 순자는 민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친척이냐고 물어서 순자는 오래된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이것을 드리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자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게.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너희 아버지가 데려갔어.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고아원에 보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가 미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셨어.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너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아마 네가 마음 편히 새 출발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순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남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평생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게 놔뒀을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집 근처에서 자랐어. 내 남편이 친척집에 맡겨서 키웠다고 들었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나도 모르겠어. 내 남편만이 알고 계실 거야. 순자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었다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곁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남편은 평생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만약 진작 알았더라면 그 아이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순자는 민호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 비밀을 숨겼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아마도 순자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모르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모성애는 여전히 순자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거든요. 순자는 남편의 묘 앞에 서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어요? 50년 동안 그 아이 생각에 가슴 아파했는데 당신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모른 척했어요? 묘비 앞에서 통곡하는 순자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순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준 것이었군요. 그때 옆에서 성묘하던 마을 어르신이 순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왜 그렇게 우는 거야? 무슨 일 있나? 아흔이 넘은 김 할아버지였는데 순자네 가족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순자는 김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50년 전에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아이 말이야. 내 남편이 그때 친척집에 맡겨서 키웠더라. 우리 마을 근처에서 자랐어. 이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 아이가 어디서 자랐는데요?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씨네 집에서 키웠어? 박 할아버지가 내 남편 친구였거든. 그런데 그 집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없어.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 할아버지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 어디 시집장가 가서 살고 있을 텐데 박씨 집 후손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순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곁에서 자랐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할아버지 박씨네 후손들 연락처 아세요? 꼭 찾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는 순자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아이 이름은 뭐였지? 순자는 이름을 생각해 보았지만 고아원에 보낼 때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박씨네에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야. 아마 박씨성을 따서 지었을 수도 있고. 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평생 바로 곁에 있었던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순자는 박씨네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씨네 막내 아들이 아직 마을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씨네 막내 아들 박영수 씨는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그 아이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키우셨던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우리 형처럼 자랐어요. 박영수 씨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친척 아이라고만 하셔서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다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대학까지 나왔고 지금은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요. 이름은 박성민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꼭 만나고 싶어요. 박영수 씨는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놀랄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50년 만에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마침내 순자는 용기를 내어 박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 씨죠?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성민 씨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순자는 그날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5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선 순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순자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도 순자를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나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성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의 친어머니이세요? 그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성민 씨는 순자의 눈물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말에 순자는 더욱 감격했어요. 아들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박 씨 할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네 가족들이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다고 하더군요. 순자는 5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상황과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줄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야기까지. 박성민 씨는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박성민 씨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50년 동안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모자가 5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반세기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가족들에게 순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준석과 미정도 박성민 씨를 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은이는 삼촌이 생겼다며 가장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은 생을 두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성민 씨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50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가족들도 차차 새 가족을 받아들이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석은 형이라고 부르며 악수를 청했고 미정도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라며 웃어주었어요. 마지막 장면 순자와 박성민 씨가 함께 손을 잡고 옛집을 찾아가는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박성민 씨가 어릴 때 살았던 박씨네 집터를 함께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50년의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50년 전 잃어버린 인연을 찾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으니까요.